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바꿔가지고 이것을 선을 바꿔서 차단기가 안 떨어지더라. 일선 지락인 땐 가능해요. 일선 지락인 땐 가능하지만 가능은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등 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전등 누전을 확인해서 추리하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전등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전등도 다 거꾸로 지금 뒤집어 놨어요. 왜? 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을 올려 보겠습니다. 자, 올렸어. 전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스위치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전기 불이 켜졌어. 다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만 잘 써지면 좋은데 이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단기가 땅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이 안 와. 원인이 과부하든 누전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과부하하고 누전 중에 과부하로 판단할 것이냐 누전으로 판단할 것이냐. 과부하는 쓰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과부하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0.1%.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전. 누전은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어요? 쇼트. 두 선이 다 누전이 되면은 쇼트가 되는 거예요. 심하면. 이것도 누전으로 봐야 돼. 1선 지락, 또 2선 지락. 이거 2선 뭐 탈락이 되는 거잖아. 쇼트. 1선 지락은 이게 상선이 지락이 되느냐, N상 중성선이 지락이 되느냐. 자,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전이 99.9%입니다. 9%. 그러니까 전등 누전, 수리할 것은 전부 전등 누전이야. 그러니까 점검하는 것도 뭐 직무고 시에 뭐 절연장을 체킹한다, 이런 것도 전부 누전에 관계가 되는 거고, 수리하는 것도 누전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선로 누전도 있고 기기 누전이 있는 거야. 기기를 뭐 우리가 전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등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기기라고 합니다. 선로 누전은 1%라고 보면 됩니다. 접촉 불량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하고 녹고, 열이 발생하면서 녹고, 이러한 사고지. 이런 사고로 선로 자체가 문제되는 거, 이런 게 거의 발생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생기질 않아. 그래도 생기니까 1%라고 보겠어. 기기 누전이 99%네. 기기 누전. 선로에 이상 없으니까 전등이면 전등에 문제가 되는 거죠. 누수가 돼서 물이 떨어진다든가 그 주변에 습기가 생겨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져 버리는 게 99%입니다. 누수가 되면은 단락 사고가 나버리고, 단락 또는 2선 지락이 발생해요. 두 가닥이 다 붙어버리는 거야. 어느 한 선에 심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1선 지락이, 습기도 1선 지락되고 물이 떨어지다가 어느 선에 먼저 붙느냐. 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기 불량, 안전기 불량이면은 이건 절연 파괴죠. 절연 파괴. 이것도 됩니다. 차단기가 떨어져서 가보면 천정에서 전부 물 새면서 누수 습기에 의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수리해야 되는 부분은 전부 전기 누전이 누수 습기로 인해서 99%를 수리하는 거예요. 뭐 이론적인 거 설명 잘 하시는데 그거 집어치고 실질적으로 좀 얘기해보라고 반문하실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남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기준을 알아야 설명할 거 아닙니까? 회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명칭을 두 가지로 쓰니까 지금은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성선은 아예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스위치만 이렇게 붙으면 불이 들어와.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들어오고, I1 이렇게 나가고, I2 그라운드 전류가 이렇게 해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누전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에 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기기에 물이 떨어져서 쇼트 되는 거예요. 물이 전체가 묻어버리면, 100% 묻어버리면 두 선 다 지락이 걸린 거잖아. 지락. 그러면 2선 지락은 단락사고입니다. 쇼트. 이것만 먼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또는 이것만, 이쪽 중성선만 이렇게 붙어. 그림이 지금 엉망진창 되고 있잖아요. 절연장 측정을 하는데 기기가 장착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요. 절연장 측정이 기준은 뭐냐면 이거 선로를 측정하는 거예요. 선로 측정입니다. 선로 측정. 근데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것은 선로
플러스 기기를 모두 연결한 측정 값이니까 값이 엉망진창으로 나온다. 선로를 측정하게 되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절연장을 측정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기기가 나빠지는 것은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기기는 전기기사 관리 범위가 아니잖아요. 드라이기 선풍기가 우리 겁니까? 제가 관리할 대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기기는 형광등을 달았어. 기기, 그것도 하나의 기기예요. 선로하고 기기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하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구분을. 이게 정상적으로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불을 켜볼 거 아니에요. 이 불 켰어. 불 켰어. 자,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제 메가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까만 것을 기준이니까 까만 것을 이런 접지 전선이 있으면 접지 전선에 이렇게 물리고, 뭐 이거 못 물리면 이거하고 연결된 이 쇠에 이렇게 물려주면 되는 거야. 물려주면 돼. 쇠하고 쇠를 제가 이제 이렇게 대 보면 바늘이 쫙 올라가잖아요. 전선에 물리기 힘들 때가 있거든. 이럴 때는 이렇게 쇠 있는데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현장에서 체킹할 때는 이것을 체킹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 등은 어디에 있어요? 한참 멀리 있다. 한참 멀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만 체킹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스위치를 켜야 되겠지. 등까지 가는 선로, 이 선로까지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측정, 정확, 뭐 움직이잖아요. 누전을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어느 선로를 누전시킬 거냐면 상전선, 이 상선을 누전을 시킬 건데 이렇게 누전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물이 떨어졌다고 치고 요 상선을 접지에 딱 누전을 시켰어요. 빨간 선에만 물이 떨어져서 누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체킹해 보겠습니다. 자, 체킹을 해볼 거예요. 체킹해 봅니다. 찍습니다. 누전 걸리죠. 이 선, 여기에 지금 중성선은 지금 누전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중성선도 찍어 볼게요. 이것도 누전 걸려버리네. 이거 뭐야, 이거. 중성선은 지금 누전이 아닌데 누전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떼보자. 자, 이렇게 뗐어. 상선에 거니까 누전이 100%. 또 이거 중성선에 딱 거니까 이거 누전이야. 여기에 지금 중성선은 누전이 아닌데 누전인 거예요. 두 선 다 누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선 다. 왜 그러냐면 이게 코일로 연결됐잖아요. 이게 여기하고 여기에 측정하면 여기가 코일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메가가 나쁘다고 나옵니다. 이게 나쁘다고 나와요. 0.2메가, 0.5메가 아주 이거는 지금 붙어있는 상태. 여기에 누전되어 있는 걸 떼버렸어. 떼버린 상태에서 저가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하고 이 선에 체킹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전된 것처럼 나온다고. 코일. 실제 누전은 아닌데 코일이 돌아서 나와버린다 이거지. 이렇게 접지로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누전시켜버리면 이게 돌아버리기 때문에 까만 선은 누전이 실제 아니지만 재버리면은 이렇게 누전처럼 나와버린다. 무슨 말이냐면 선로 누전하고 기기 누전이 별개다 이거지. 별개. 이제 전등에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분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선 분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안 빠집니다. 그냥 안 빠져요. 여기 홈 구멍에 이러한 핀으로 꼽는 겁니다. 이렇게 꾹 누른 다음에 빼야 돼요. 꾹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빼야 됩니다. 그냥 빼면은 이게 안 빠져. 이 반대편에 누르는 게 있어요. 반대편에 누르는 게 있는데 전원측이니까 쉽게 빼지지 말라고. 자,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보면 여기는 내부에는 누전이지만 선로 자체는 누전이 없단 말입니다. 선로 자체. 자, 선로 누전은 이 접지측에 이렇게 또 물리고, 한쪽 물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로 찍어 볼 거야. 짝 찍고 선로에 문제가 없는 거야. 선로에 물이 떨어지거나 뭐가 떨어지거나 하면 기기 자체가 99.9% 누전이고 선로를 빼버리면 선로 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체킹해 보면 선로 누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등이 누전됐을 땐 해당 전등을 가서 분리를 해야 돼. 분리해서 현장에서 체킹해 보는 거지. 이제는 여기 다 내리고 가는 거지.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외함에 대고 선로 측 측정해 보고 선로 측 측정해 보고 이런 식으로 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누전이 되고 있으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찍어보면 나오겠죠. 찍어보면 이렇게 딱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물이 떨어졌다 하면은 99% 기기입니다. 선로에는 거의 이상이 없다라고 봐야 돼. 이상이 없어. 누전되는데 이 두 선을 바꾸면 안 됩니까? 전열은 가능해요. 바꾸면 가능해. 전등은 바꾸면 안 돼. 이거를 이렇게 보내고 요렇게 보내겠다. 이게 N이 되고 이게 L이 될 거 아니에요. 자, 문제는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게 살아있는 선이 돼버리잖아. 살아있는 선. 설령 이렇게 해서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바로 살아 들어가잖아. 살아 들어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회로잖아요. 어느 날 누전이 돼서 땅 떨어진 거예요. 야, 떨어졌어. 어디서 들었어. 바꿔서 혹시 괜찮으면 해버리자.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것을 바꿨어. 야, 이러니까 괜찮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올려보는 거예요. 잘 들어오네. 잘 들어와. 야, 잘 들어오는 거야. 문제는 전기 껐잖아요. 이게 살아버린다고. 살아버렸어. 예? 이게 살아버렸어. 살아버렸다니까. 빨간 선은 어떻게 돼요? 살아버린다고. 살아버려. 전기를 켰어. 거꾸로. 전기 켜면 여기는 살고 이건 또 죽어요. 이건 죽어요. 이게 중성선으로 전류가 나가는 선이 되는 거예요. 나가는 선이. 그런데 전기를 껐어. 껐는데 이 선을 바꿔버리면 여기가 전등이 계속 살아있는 선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바꿔가지고 선을 바꿔서 차단기가 안 떨어지더라. 일선지락인 땐 가능해요. 일선지락인 땐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게 살아있는 선이 되는 거지. 살아있는 선. 여기까지 살아있는 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있는 선이 되고, 만약에 접지가 빠졌어. 접지까지 빠져버렸다. 접지까지 이렇게 빠져버렸다. 에? 접지까지 빠졌다. 그러면 접지선까지 살아버리는 거예요. 접지선까지. 정상적으로 배선을 했다. 정상적으로 배선을 해서 접지가 빠져 있잖아요. 접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불을 켜면 살아있죠? 죽었죠? 접지. 살았죠? 그렇다고 이게 전기 통하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삑삑삑삑 해도 이게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장이지, 자기장. 자기장이 힘이 너무 세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도 전기가, 자기장이면 뭐 전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압 있어요. 106V 막 이렇게 걸리죠. 이렇게 걸리죠. 전압이 세게 걸립니다. 자, 이것이 지금은 자기장으로 인해서 전압은 걸리지만 전류원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절연이 좋으니까 전류원이 없어서 삑삑삑 올려도 만져도 문제는 없지만, 일단 접지선 빠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연결이다 하면은 껐을 때 괜찮잖아요. 다 괜찮잖아. 여기 스위치 전 여기만 삑삑거리지 나머지들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 선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바꿔가지고 누전을 어떻게 처리해볼 것이다 하면 전등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등에서는 위험성이 더 크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무작정 누전을 찾아서 해소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접지를 이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접지를 꽂아서 올렸어. 정상적으로 여기 누설전류가 빠져나가. 그러면 누설전류가 무작정 생겨요. 누설전류는 100% 재렬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설전류는 무작정 생깁니다. 그러면은 제가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재보겠습니다. 0.107mA. 야, 이거 고조파가 있지 않나 해서 고조파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고조파를 꼭 제거했어. 이건 코일 성분이 많네요. 이 안전기는 코일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접지로 나가는 것은 이 두 선의 전류차기 때문에 이 두 선을 또 재보면 0.101 누설전류가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누설전류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접지가 되어 있으면 절연이 100%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설전류가 빠져나가죠. 빠져나가 줌으로써 여기가 삑삑도 안 거리고 아무렇지도 안 하는 거예요. 조용히 나가. 근데 이거 접지를 빼버렸어. 이제 누설전류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전화번만 생기잖아요. 전류원은 없고 전화번만 생기는 거야. 야, 그러면은 여기에 차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누설전류가 안 빠져나가면 여기에 차전류가 생기질 않아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 합이 같다라고 해버립니다. 0.21 아주 약하게 걸리잖아요. 약하게. 접지를 빼버리면 누설전류가 아예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나가요. 여기에 재보면 나가요. 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나무라든가 플라스틱을 통해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누설전류나 누수되는 물이나 구멍만 있으면, 연결만, 허공에만 안 떠 있으면 어쨌든 기어서 나가려고 해요. 접지를 빼버렸어. 접지를 이거 빼버리면은 여기에 나가는 전류를 한번 체킹해 보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 전원을 꺼보면 안 잡히지만 전원을 키면 아주 미세한 누설 전류가 잡히는 겁니다. 이제 접지가 왜 중요하냐? 접지를 꼽아 줬을 때는 누설되는 전류가 접지 측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땅으로 가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이런 걸 만져도 사람한테 감전이 안 되고 저항이 약한 선을 통해서, 접지선을 통해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전기 기사님들이 이제 누전을 체킹한다 뭐 한다 하면은 사실은 이것도 빼기 힘든 거잖아요. 이것도 빼기 싫고 부하도 분리하기 싫은 거야. 부하도 분리하기 싫어. 직무고시 사항이라고 해서 부하도 안 빼고 이것도 안 뺀 상태에서 이런 것을 막 체킹한단 말입니다. 체킹하다 보면 바늘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바늘이 올라가는 것이 선로가 나빠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기 특성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을 제거해서 선로만 체킹해서 값을 얻어야 전기기사의 관리 범위는 선로에 들어가는데, 콘센트라든가 이런 것을 다 끼우고 이것도 끼우고 한 상태에서 나하고 체킹하는 것은 오차가 많이 난다. 오차가 전기기사한테 좋은 점이 아니고 누전이 나빠지는 것이 나오잖아. 누전이 나빠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 그러면 내한테 유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을 모두 분리를 해야 돼요. 한두 개입니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제 직무고시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 있는 상태 측정도 힘든데 내 책임이 없는 이러한 것이 누전이 됐어. 이것이 선로에 붙어 있어. 있는 상태에서 체킹을 하면 저한테 100번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기가 나쁜데도 나쁨 적을 겁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전을 체킹하기 위해서는 전부 전기를 다 다운시켜야 돼. 선로 다 빼야 돼. 전기기사한테 유리하잖아. 우리가 관리하는 범위는 뭐냐? 선로지, 선로. 기기는 고장 났을 때 가서 분리하고 고쳐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것은 서비스 맡기고. 메가 같은 걸 쓰려고 하니까 전기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안 돼. 이제 누설전류계 같은 걸로 막 측정을 해서 어떻게든 값 적으라고 지금 뭐 서식도 나오고 하지만 기기가 다 연결되어 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 값을, 부정확한 값이 설령 좋다 하더라도, 안전 범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부정확한 건 부정확한 거잖아요. 1000메가, 2000메가가 나오면 되는데 5메가, 3메가가 나오면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나쁘잖아요. 분기마다 측정하고 반기마다 측정하면서 이상 유무를 적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 하느냐? 지금처럼 물이 떨어지거나 뭐가 고장 났을 때 그때 가서 잡아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육안으로 보면서 열이 나고 있나?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전등 누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전등에서 누전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물 떨어져서, 습기 떨어져서 기기 자체의 누전이 99.9%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전을 체킹하기 위해서는 전등이 누전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회로가 나오잖아요. 회로가 나와. 그 중에서 물 새는 전등 찾으면 뭐 그냥 바로 찾는 겁니다. 바로 찾아 분리하고 그냥 이 전등 안 쓰고 우선 전기 올려주고, 여기 테이핑 할 게 있으면 테이핑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무에서 전기 수리를 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전에 대한 기술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누전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누전을 잘 잡으면 좋겠죠. 근데 누전 잡는 것은 잘 잡는다고 빨리 잡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